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 발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방해서기로 신명 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68회는 동학 농민혁명과 청일전쟁입니다. 발해 문명사에도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는 18세기쯤 들면서 19세기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서세 동정과 과학문명, 기독교 이런 것이 동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은 중국을 통해서 북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천주 시리를 비롯한 기독교 문명과 서양의 과학 문명 이런 것을 맛보게 되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구 중심의 사상이나 이런 문명이 들어오자 우리나라 안에서는 자주적인 그런 종교로 동학이라고 하는 천도교, 또 왕검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 또 증산 강일순 선생의 증산교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널리 퍼져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들어서 여러 가지 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선조 초기에는 이시해난 아니라 그 후에 정열입의 난, 그 다음에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의 난, 홍경래란, 진주 영해란, 문경란 이런 여러 가지 인민들의 저항 운동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한쪽에서는 애국 계몽 운동이 일어났지만 서세 동정의 세계적인 물결을 잘 컨트롤하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조선의 쇠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 들어서는 1860년대에 프랑스와 미국이 난을 일으키는 소란을 떤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1876년에는 그러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침략 의혹을 드러낸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평등 조약으로 그로부터 일본이 차츰차츰 마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1876년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오래 하신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나신 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1875년에는 백범 선생이 형님이라고 불렀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가 태어난 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서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또는 일부에서는 동학난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와 같은 것은 나라의 그 정사가 부정부패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자주정신이 부족한데 외부 세력이 침투에 들어와서 반봉건, 반제국주의 이런 운동으로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주적인 종교로는 그 대종교와 증산도와 보천교, 특히 보천교는 나중에 일제시대에는 그 신도가 600~700만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제1차 동학농민전쟁은 1894년 2월 15일 고부 농민전쟁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강제 수탈과 강제적인 갈취 이런 걸로 동학접주 전봉준이라고 고창 출신인데, 그분이 정익식, 김도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부문으로 쳐들어가서 그 군하를 장악하고 안핵사로 내려온 이용대를 또 무너뜨리고 그랬는데, 그걸 책임을 동학에게 묻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다가 녹두 장군이라는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런 분들이 보국 안민을 내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권기를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13,000명이 무장봉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천도교를 세운 최재우 선생님은 처형당하고, 이세가 최시영 선생인데, 최시영 선생은 그 무장공기를 처음에 반대했는데, 전봉준 장군을 총대장으로, 손, 김 두 분을 총관령으로 해서 파죽 지세로 그렇게 전북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때의 동학 농민군이 내세운 행동강령을 보면은, 첫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백성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둘째,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셋째, 외놈을 쫓아버리고 성인의 도를 깨끗이 한다. 넷째,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기를 모두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있던 동학 농민군은
같은 해 4월 6일 황토현에서 전투를 벌여서 관군과 접전을 해가지고 관군을 완전히 격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방의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한평, 장성, 홍련천까지 그렇게 전부 진입하고, 그 다음에 관군은 서울에서 양호 초토사로 홍계훈이를 보내왔는데 군병을 데리고 왔죠. 그것을 전봉준 장군이 완전히 격파하고 5월 31일에 전주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정부 쪽과 전주 화약을 매어 가지고 전북 지역의 53개 읍을 장악해서 자치기구인 직강소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회정을 개혁하고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그 다음에 노비문서를 소각하고, 그 다음에 과부들의 그 재혼을 허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보유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에는 집강을 두어서 여러 가지 자치적으로 다스리겠는데, 이와 같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성남뿐이 아니라 황해도, 평안도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넓혔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은 황해도에서 동학 접주로서 여러 가지 전국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국가의 사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우선 외세의 침입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일 양군의 철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청은 요청을 들어줬는데 일본은 말을 듣지 않고 내정 개혁을 요구하면서 조선군의 무장 해제에 나섰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를 치고 대원군을 앉혀가지고 추대를 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차츰차츰 먹어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8월 1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청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일본은 또 그 안에 외교를 해서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일본군은 정부군과 합쳐서 동학농민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동학농민전쟁인데, 그때의 전봉준 장군은 3례의 동학농민을 집결해서 서울로 진격에 나섰는데,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40~50회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정부군과 일본군이 합친 연합군의 동학군이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동학군을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이 한신연 등
부하의 배신과 고발로 체포되어서 결국은 그 처형을 하게 됨으로써 동학 농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의 국민들에게 나돈 노래가 파랑새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 간다. 이러한 파랑새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적인 근대화 혁명으로서의 동학 농민 혁명이 성공했으면은 민주공화국이 일찍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만 봉건 사회는 붕괴가 되게 됐고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으로 역사적인 그런 많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일본은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적인 요소를 갖고서 친일의 김홍집 내각을 이루고 그 후에 갑신정변 갑오경장 같은 여러 가지 변혁이 있어서 계급을 타파하는 그런 대신에 일본이 고문관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선조 마지막이라고 하는 고종, 물론 그 다음에 3년간 아들인 순종이 했지만 그 고종이 독립정신을 위해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세우고 광무라는 연호도 쓰고 그랬는데 이때는 독립서검은 홍범 14조를 채택을 합니다. 이것이 근대적인 의미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일전쟁은 조선 정치의 자주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점도 있었는데 일본의 조선 침략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염려한 러시아가 미국과 영국과 합쳐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자 일본은 러시아의 그러한 선전 포고를 해서 로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또 이기자 일본은 거칠 것 없이 우리나라를 침탈하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1910년 조선 왕조가 일단 끝을 맺게 되는 한일 합방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의 거의 마지막 단계의 하나의 국내외 사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동학 농민혁명과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런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